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까지는 등기 절차 중에서 첫 번째 절차인 개시, 시작 절차에 관련된 테마들, 즉 우리 85번째 개시 방법부터 해서 89번째 등기 당사자 능력까지는 모두 이 개시 단계의 테마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신청 그리고 직권이었죠. 근데 우리 일반인의 관점은 이 신청이죠. 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접수를 하겠죠. 그리고 심사를 하겠죠. 요거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죠, 그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 실행을 하려면은 제대로 효과가 있는 요건, 즉 유효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90번째 테마 등기 유효 요건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등기 유효 요건을 구비해서 제대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그래서 91번째 테마 등기 효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긋날 수도 있죠.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취하고 각하가 있죠. 그래서 92, 93번 테마는 바로 취하고 각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행의 첫 번째 테마인 등기 유효 요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권은 866페이지입니다. 자, 등기의 유효 요건 90번째 테마고요. B급 정도 되겠습니다. 자, 등기의 유효 요건에는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있겠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금 원칙에는 어긋났지만은 예외적으로 그걸 좀 완화시켜서 등기가 유효하게 봐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원칙과 예외 중에 어떤 게 잘 나온다? 그렇죠. 둘 다 잘 나오죠. 그렇지만 특히 그렇습니다. 예외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외들 결국은 보면 대부분 뭡니까? 그렇죠. 판례의 결론이 되겠죠. 자, 869페이지로 가보실까요? 869페이지. 자, 등기 유효요건의 완화 예외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됐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실제 관계가 있다면, 부합하다면 그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결론이죠. 그 다음에 우리 중간 생략 등기.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무효죠. 그래서 요 중간 생략 등기, 지금 계속 등기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등기라는 용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데가 바로 그렇죠. 물권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 꼽아봐라. 물론 소유권이겠지만은 우리 2차적 관점에서 바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1차 299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299페이지. 우리 민법 총칙에 무효 취소 파트에서 나왔죠. 그래서 2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 중간 생략 등기 무효다. 원칙은 유효하지만은 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효과가 없다.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가보실까요? 이제 물권 파트죠. 자, 316페이지도 보시면은 우리 왼쪽 날개 박스에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나와 있죠, 그렇죠?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민법 총칙에서 다룬 것을 다시 민법 각칙 물권에서 다루고요. 그거를 우리 2차 등기법에서 또 다루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2차의 등기법은 민법, 특히 이 물권법 파트를 등기 절차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적인 용어로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등기의 유효 요건 이런 말을 써가지고 믹싱해서 하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 역시 318페이지 보면은 아주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아주 까놓고 아주 다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차 318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자,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및은 무효다.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실제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달라. 그렇지만은 뭐예요? 실체 관계에 있다면, 부합하다면 유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효 등기를 재활용하는 거, 유용하는 게 과연 유효냐, 무효냐. 자, 표제부, 우리 사실 등기죠? 표제부 등기, 사실 등기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갑구을구, 상당히죠. 해당구, 갑구을구의 등기의 유용은 유효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뤘는데요. 사실 보니까 이게 우리 다시 한번 316페이지 1차 보겠습니다. 1차 316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등기 관련 판례들이 있죠. 그리고 317페이지에도 오른쪽에 날개 박스에 등기 관련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차에서 다뤘던 것을 다시 한번 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90번째 테마였죠. 자, 90번째 테마 등기 유효요건 기출로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등기 유효요건은 기출 362페이지입니다. 딱 보니까 등기 유효요건 요거 특히 완화를 단독 문제로 많이 냈고요. 아니면 뭐 등기 유효요건 원칙까지 짬뽕 해가지고 원칙 A를 한꺼번에 믹스한 그런 종합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9회 때, 28회 때, 27회 때 안 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30회 때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나올 공산이 높다라는 걸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 거냐? 제가 볼 때는 종합해서 나올 것 같아요. 원칙과 예를 버무린 등기 유효 요건 종합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1번째 테마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B급 정도 되죠. 자, 출제자는 번등기하고 가등기의 효력상의 차이점을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항상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등기 186조 민법 186조의 그 등기가 바로 이 번등기죠.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대항력이 있고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고 다음 페이지 873페이지에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 이 추정력이라는 테마는 사실 그 물권 총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문제로 출제됐던 테마입니다. 그래서 1차 31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계속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차 민법 물권 복수법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등기 추정력.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시험 범위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똑같은 내용을 관점에 따라 그 6개의 과목의 관점에 따라 계속 다뤄보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있고요. 875페이지 후등기 저지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번등기 전에는 청권 보존 효력, 번등기 후에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출 362페이지입니다. 쫙 보니까 그렇죠. 종합 문제 중에 하나의 보기로 이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유효 요건, 등기 효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